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 7월 4일 밤 9시 15분과 23분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이 두 번에 걸친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하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워낙 엄청나 마치 핵폭발 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버섯구름을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 러시아군의 점령지 마키이우카에 두 발 이상의 GMLRS 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연쇄 폭발이 발생했는데 폭발의 강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지금까지 1년간의 전쟁 동안 전해진 폭발 사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수십 킬로미터 밖에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도심지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폭발로 인해 파괴된 것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가장 큰 러시아군의 전구급 탄약 저장 시설이었으며 이곳에 모여있던 러시아군의 엄청난 탄약들이 모두 한꺼번에 유폭을 일으키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월 18일에도 헤르손 남부 리코베 지역에 있던 전구급 탄약창을 폭파시켰고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 러시아군의 최대 전구급 탄약창을 파괴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지만 이처럼 러시아군의 대규모 탄약창들이 잇따라 파괴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 중 하나인 M14 하이마스가 단 1문만으로 러시아군의 투에스-19 자주포 4문으로 구성된 한 개 포대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는 러시아군의 투에스-19 자주포와 대화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순차적으로 로켓을 쏘아 정확히 러시아군 진영에 있는 투에스-19 자주포들을 각계 격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이마스의 타격을 받은 러시아군 자주포는 불타고 있고 그 안에서 러시아군 승무원들이 급히 빠져나와 대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방산업체 로스텍은 현지 시각 6월 30일 첨단 기술을 동원해 투에스-19 자주포를 개량한 투에스-19 M1 자주포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 초도 배치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스텍에서는 이 자주포가 최대 41km에서 여러 유도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분당 8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하다 선전했는데요. 그 직후 우크라이나군에서는 하이마스가 혼자서 투에스-19 자주포 4문을 박살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라프 자주포나 우리 군의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인 40km보다 딱 1km 더 멀리 쏘며 K9보다 분당 2발을 더 많이 쏘는 투에스-19 M1 자주포라니 과연 믿을만한 성능인지 의심스럽네요. 최근까지 집계된 우크라이나군 측의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4,200문이 넘는 러시아군의 야포 640문 이상의 러시아군 다연장 로켓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공세 형태를 강력한 화력전 위주로 변경하면서 러시아군은 6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700문 이상의 야포를 파괴당했는데요. 이 때문에 방어선의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된 러시아군은 최근 공중포병으로 불리는 공군의 공격기들과 공격 헬기 전력들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이들이 대신 화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시각 6월 28일과 6월 30일 두 번에 걸쳐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베르단스크 비행장을 공격했고 7월 2일에는 프리모르스크 아크타르스크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나마 아직 수호-25 같은 고정익 항공기들이 운영되고 있던 프리모르스크 아크타르스크 공군기지에는 2000파운드급 제이담이 떨어졌고 지속되는 러시아 공군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요 물류 거점들마저 파괴되면서 러시아군 보병들은 대전차wak이나 화력 지원도 없이 소총만으로 우크라이나군 기갑 전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 제47 기계화 여단이 자포리자 전선의 노보프로코피우카 남쪽에서 러시아군 최강의 전차로 불리는 T-90 MS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북위 47도 38분 33초 00, 동경 35도 82분 52초 350 지점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의 교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들이 급격히 소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군의 전차, 자주포, 견인포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러시아군의 포병 장비들과 기갑 장비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보병들은 소총에 수류탄만을 들고 참호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대전차 무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최근 러시아군에게는 이 같은 장비들마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처럼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멀쩡한 참호를 놔두고 굳이 앞으로 뛰쳐나와 반격하다가 실패하는 일을 반복하는 점, 우크라이나군의 기갑 군단을 막을 장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러시아군의 방어전도 갈수록 크게 힘겨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게 많은 지역을 빼앗긴 바흐무트에 또다시 러시아군이 세 번째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공세를 벌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각 7월 5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18만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는데 이들 중 3분의 1이나 되는 병력이 바흐무트 지역에 또다시 공세를 가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흐무트 남쪽을 지키던 기존의 러시아군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 제57 차량화 소총 여단, 그리고 바흐무트 북쪽의 제200 차량화 소총 여단은 현재 최소 5만 명에서 7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고 계속해서 후방 예비 연대에서 보충 병력들이 추가로 도착하는 것은 물론 정예 병력인 공수군 전력과 기갑 부대들이 증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지역의 제11 군단 예하, 제18 차량화 소총 사단 9연대, 제1428 차량화 소총 연대에도 증원이 이뤄졌으며 바흐무트 도심지 패트리어트 PMC를 지원하기 위해 제31 근위 공수 여단, 도네츠크군 제105 차량화 소총 연대, 제1486 차량화 소총 연대가 동원되었고 헤르손 지역에서 제83 근위 공중 강습 여단, 루안스크 지역에서 제1307 차량화 소총 연대가 몰려들었고 크레미나 지역에서는 바스 13 즉흥 예비군 대대가 바흐무트 남부 고지대인 클리시치우카 동쪽에 집결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헤르손의 드네프르강 이북 지역과 이남 지역을 이어주는 안토노스키 교량인데요. 이곳을 통해 벌써 우크라이나군이 대거 헤르손 남쪽으로 건너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더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도하를 막기 위함인지 최근 러시아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FAB-500 항공폭탄인데요. FAB-500은 소련이 설계한 500kg급 범용 공중 투하폭탄인데 러시아는 지난해 3월 13일과 5월 14일에도 우크라이나의 체르니히우와 오데사에서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는데요. 지난 3월에도 러시아는 소위 35 전투기를 통해 다수 FAB-500M62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때 발견된 잔해를 볼 때 해당 폭탄은 목표물에 정확히 유도되기 위한 팝업 날개와 위성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제이담 키트와 비슷한 장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판 제이담의 성능은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듯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드네프르 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안토노스키 교량의 중간을 폭파해야 하는데 이번에 수호이 34 전폭기에 의해 투발된 FAB-500M62 항공폭탄은 엉뚱하게도 교량의 왼쪽 옆 강한지대를 터뜨려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제는 1960년대 개발된 T-62 전차조차 없어 2차 대전 시기인 1944년 개발된 구소련제 T-54, 55 전차를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탑5를 비롯한 여러 러시아 군사 매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실패하자 이들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이 전면적인 공세를 강화하려고 촉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 대규모 전력을 러시아군 방어선에 동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방어선의 화력 보완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T-54, 55 전차들이 현재 앞서 배치된 크림반도 지역 외에도 헤르손 남부 지역 및 자포리자 서부 지역, 동부전선의 루안스크 지역과 러시아 본토 보로네슈 지역에 대거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래된 전차들은 전차전보다는 이동식 필박스처럼 투입되는 이동 화력 지원 수단으로 쓰일 것이며 신러시아 밀리터리 블로거 등은 T-55 전차의 경우 곡사 사격을 이용해 최대 16km 범위 내에 목표물을 포격한 적도 있다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은 매우 다양한 탄종을 운용 가능하며 충분히 우크라이나군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데요. 그러나 기관포에도 뚫리는 물장갑을 가진 이 구형 중의 구형 전차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한복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아래로는 파괴된 러시아군의 장비와 도망치는 승무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 파괴되자 유포그레인에 엄청난 폭발이 발생하고 사방에 파편이 튀는데요. 또 다른 러시아군 BM-21 그라드 다연장 로켓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군은 이처럼 한 달 만에 700문이 넘는 포병 장비가 파괴되고 공군 저술기들 또한 격추당하며 공군기지 또한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기동부대만을 집어넣었다가 패퇴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때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것은 러시아군의 포격과 공중화력 지원, 무수히 매설된 지뢰 등입니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포병들과 항공기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은 물론 장거리 정밀 타격을 통해 그들의 탄약과 물류 거점을 초토화시키며 대공세를 성공시키기 위한 발판을 다시 탄탄히 다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포격을 통해 전장에 나타난 러시아군의 다연장 로켓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과연 지상과 공중의 화력 지원 없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노출될 참호 속의 러시아군이 대전차 무기도 없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카모프 12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로켓을 발사합니다. 최근 러시아 지상군의 화력 지원을 위해 필요한 포병 장비들이 파괴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러시아군은 이처럼 공격 헬기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미 수호 25와 같은 고정익 공격기들은 1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쟁으로 인한 소모 때문에 더 이상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처럼 러시아군의 카모프 12 공격 헬기들은 무수히 많은 숫자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 격추되어 왔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마저 사라지고 나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테고 러시아군은 또다시 소총만을 들고 돌격하는 보병들을 사지로 내몰 텐데요. 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바흐무트 점령에 그리도 집착하는지 알 수 없을 따름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